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금 국회 잔디밭입니다. 잔디밭에서 오늘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한가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혜 수석 대변인과 박성희 대변인 오늘 국회 야외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오늘 급히 브리핑 할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만났는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벌써 이렇게 공기가 선선해진 우리 이제 추석 한가위 우리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그렇지만 휴가를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아마 모두들 집회에 나오시려고 준비가 한참 바쁘실 테고 이미 지방에서는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어저께 이제 발표된 그 외신 보도에 정말 심각한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실책이 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 실책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늘 긴급히 논평을 하는데 토요일 연휴를 앞두고 토요일이다 보니 국회 정론관에서는 기자도 없고 어차피 저희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가려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국회 앞에서 야외에서 야외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평은 우리 박성희 대변인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바쁘죠. 네, 그래서 우리 준비한 논평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논평 토론 간단한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또 집회지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네. 제목 하지 말고 바로. 네, 네. 29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의 한 비영리 조직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로스 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북 지원을 강행하는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 폐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다음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북한의 핵 계획을 지원하는 나라로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1일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나 3일 뒤인 14일 문재인 정권은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발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경고를 무시한 한국은 이제 북한 핵 개발을 돕는 나라로 인식될 위기에 처했고 한미 FTA 폐기라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달 초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한미 FTA 폐기 임박 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지원 계획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천이고 특히 자유무역은 협정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FTA 체결로 경제 영토를 넓혀놓은 공과 성과를 문재인 정권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망치려 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엇박자로 안보의 경제까지 파탄내려 한다면 우리 당과 국민들이 결코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한애국당이 미리 예측하고 일찍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는 바로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미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거의 우리가 선전포고로 본다. 그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로 본다라는 수준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제 테이블에 가능한 모든 옵션을 우리가 이제 취할 건 다 취하고 이제는 모든 거는 이제 그 국방부 장관한테 손으로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0%의 강력한 그 내용은 뭐였냐면 경제 압박이었죠. 경제 제재. 그죠? 그런데 경제 제재를 그렇게 가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는 거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그죠? totally destroy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마지막 옵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아주 거의 공공연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유엔 안보리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시행하는 정책 자체가 지금 방금 브리핑에서 보셨다시피 완전히 국제 정세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미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그런 행보 자체가 과연 지금 올바른 것인지, 이게 과연 정말 정세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이거 다 저희 세금이거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연말 정산 때 내고 꼬박꼬박해서 내는 돈을 엉뚱하게도 그 북한에 돈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 유엔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것 비용조차도 우리가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비용 문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외교안보 특보수석이라는 문정인 씨에 대한 그런 행보도 가히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죠. 아주 많이 좀 시대에 역행하는,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특히 유엔 안보리 G20 갔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대변하러 갔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유엔 안보리 요번 안보리 때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죠? 북한의 그 핵 문제가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그 회의였는데 강력하게 내놓은 메시지가 북한의 최대한의 그냥 목을 조르는, 숨통을 조르는 수준의 압박을 우리는 이제 조치를 취한다.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금의 지원이라든가 같이 협상이라든가 하는 나라는 북한과 똑같은 공범 테러 국가로 단정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가하는 수준과 똑같은 압박을 압박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둥, 예?
그러면서 끝까지 이런 그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 당사자가 말이죠. 그죠?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FTA 폐기를 한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북한에게 가하는 똑같은 경제 압박을 우리 남한에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분명히 사실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죠? 그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때 무슨 막 소름이 돋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자살 테러범들이 있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유엔 안보리 가고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위험수위 높은 지금 국제사회 우리 서로 그 결의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보를 하는 게 꼭 자살 테러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 보고 지금 자살골 열심히 그냥 그 지금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참 그 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꼭 자살 테러범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오로지 그나마 국회에 자꾸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만 작은 물결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당이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희 대변인은 지금 젊은 청년 우리 당원이에요. 그죠? 네, 40대 초반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30대. 그래서 근데 40대 초반입니다. 우리 박성희 대변인이. 아니 우리 젊은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또 홍보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동료들 뭐 아직 한참 멀었죠. 그죠? 많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대한애국당으로 좀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러나 우리 전략? 뭐 어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예. 젊은 친구들이 저희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좀 연세 드신 분도 되게 많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뭐 아집이라든지 그 어르신들만의 그런 정책 자체가 이제 뭐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바꿔서 생각하자면 그분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합리성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이념이나 단순한 이념이라든지 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신세대부터 시작해서 좀 연세 드신 분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념보다는 단순한 이념으로 나라를 망치기보다는 합리성을 통해서 합리성으로 무장해서 전 세대가 나라를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뭐 속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 대한애국당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연령을 막론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문을 활짝 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어깨를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내밀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다양한 목소리를 다 아우러서 더 다채로운 그런 다양성을 가진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주요 이념을 가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 해결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굳건하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세대의 그 빛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태극기 집회입니다. 오늘 2시 마로니에 광장 해화역 1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2시에 마로니에 광장에서 모두 다 함께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